속보입니다. 확대된 새출발 기금이 당장 12일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혹 추심으로 힘드신 분들은 접수하셔서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게 되는데요. 바뀐 대상자, 조건 등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신 분들은요. 꼭 보시고 미리 대비하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의 장점 바로 결론부터 들어갑니다. 자, 금융위원회에서요. 자, 오늘 발표했는데 내일 사실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는 빨리 아시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을 했냐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 기금 확대 방안을 12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9월 말에 시행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뭐래요? 추석 전 조기 시행한다 해서 12일부터 확대 방안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새출발 기금은 원래 있었죠. 그런데 이게 확대되는 겁니다. 대상자 확대되고 기간도 확대되고 조건도 다르게 변하게 되죠. 새출발 기금 신청하면은요 채무조정 약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승인이 이뤄가기 전이라도 체결 전이라도 뭐가 되죠? 추심이 중단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죠. 일단은 추심이 중단되다 보니까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부실 폐업자의 체계적인 취업, 재창업 지원을 위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에서 하고요. 중기부에서는 희망 리턴 패키지, 교육을 이수시, 자, 구체적인 교육안이 나왔죠, 지금. 자, 이거를 이수시, 원금 감면율 뭐예요? 원금 탕감해 주는 거죠? 원금 감면율 최대 10%포인트 정도 우대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 교육을 받고 원금 감면 더 받으면 좋겠죠. 향후에도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좀 더 상세 설명 때 말씀드릴 겁니다. 자, 핵심만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간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신규 대출은 채무조정에서 제한해 왔으나 그렇죠. 신규 대출은 새출발 기금으로 안 해줬습니다. 왜? 도덕적 해이가 생기니까. 그런데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안대출 이게 문제였어요. 현장에서 무슨 목적이냐면 아니 대안대출은 예전 거를 다시 배출 받아서 대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새출발 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대안대출은 신규 대출로 빠지는 바람에 새출발 기금에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채무 조정으로 허용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크게 바뀐 겁니다. 이거. 그간 기간 여건상 지원 대상을 제외됐던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이거 별표 한 5개 쳐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나왔던 이런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보증대출이 원래 이게 채무조정 허용이 안 됐었거든요. 이번에 이 보증대출도 어떤 보증대출,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채무조정을 허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대출도 뭐가 된다? 채무조정이 되는 거예요. 원금 탕감 받고 조정받고 이자 조정받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크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12일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해서 시간 되신 분들 계속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설명 끝까지 잘 들으세요. 이게 제가 개인적인 썰을 푸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께 쉽게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답답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릴 테니까 꼭 자세한 설명도 들어보십시오. 나는 새출발 기금 잘 알고 있다 하신 분들은 여기만 들어도 아마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공문 보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정부는요 7월 3일에 발표했던 종합대책이 있었습니다. 이때 확대 방안 발표했었고요. 12일에 조기 시행이 되죠. 그래서 새출발기금 신청 완료 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청 2일부터 신청 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돼요. 일단 이게 약정이 체결된 전이라도 추심이 딱 중단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좋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대상 차주가요. 보세요.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확대가 된다. 원래는 2023년 11월까지였어요. 대상 차주가. 그런데 24년 6월까지 이제 최근까지도 영업 중이었다면 이 대상 차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신청 기간은요. 원래는 2025년 10월까지였습니다. 근데 1년 더 늘었어요. 2026년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그 뜻은 뭘까요? 내가 앞으로 난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부실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 2026년 말까지 신청 받겠다. 그렇죠. 미래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신청이 된다는 거고, 부실 폐업자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율 최대 10%포인트 우대, 최대 90%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탕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 탕감 받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무조건 다 탕감해 주지 않아요. 부실 차주로 빠져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아까 교육했던, 말씀드렸던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희망 리턴 패키지 취업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쭉 갑니다.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어떤 거였어요?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을 26년 말까지 연장한다. 그래서 새 출발 기금을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실 폐업자의 취업 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하여 체계적인 취업 재창업을 유도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희망 리턴 패키지 프로그램 수료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 감면을 아까 말씀드렸죠. 10%포인트 정도 우대한다. 그럼 보세요. 우대 가능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세표달기고 홈페이지에 참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아야지만 내가 이 원금 탕감 10%포인트 정도 더 우대를 받느냐. 엄청난 큰 금액이에요, 이거. 10%면. 그럼 이걸 내가 우대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별표 하나 여기 있죠. 우대 가능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참고해라. 가봤는데 없습니다, 아직. 아, 이렇게 좀 공문에 나오면 좀 올린 다음에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이거 지금. 세부 프로그램.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이제 공문에 떴으니까 조만간 이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어떤 우대 프로그램이 있는지 세부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일단. 지금 제가 다 뒤졌습니다. 하나하나 다 뒤졌는데 안 올라왔어. 제가 여러분이 시간 뺏는 거, 여러분이 시간 써야 되는 거 제가 다 해결해 드리죠? 좀만 기다리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정도는 나와 있어요. 국민 취업 제도. 그 다음에 희망 리턴 패키지. 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한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소자공 카페에 와보시고요. 우리 빨리 가보자. 소자공 카페에 가보면 희망 리턴 패키지 여기 있죠? 희망 리턴 패키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여기 가면 교육 다 있어요. 여기 가면 다 나오죠. 그 다음 쭉 내려가시면 소자공 카페 맨 밑에 가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있죠?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로 설명드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국민 취업 제도, 이거 수당도 나오는 거예요. 내년부터 소상공인한테 이거 수당도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 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예? 폐업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다,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신 분들은 이 국민 취업 제도도 아셔서 내년도에 수당 나오면 수당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얼마 전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있어요. 제가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여기 가서 뭐 한다? 교육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공문으로 왔습니다. 자, 재기지원 제도전 및 폴리텍 직업훈련 등도 확대 방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 10%포인트 정도 우대 받으려고 그러면 국민취업지원 제도랑 희망 리턴 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인데, 이제 앞으로는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속도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서 지역신보보증재단에 재기교육이라든지 제도전 교육 받았으면 준다는 거, 아니면 폴리텍 대학 아시죠? 직업훈련 받았으면 확대하겠다. 이거는 예정입니다. 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이거고, 국민취업재전도 희망 리턴 패키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 보겠다, 이런 거죠. 훨씬 더 그럼 대상자가 넓어지겠죠. 저는 좋은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정말 이 새출발기금이 이게 정말 잘 나온 제도예요, 사실 이게. 이게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좀 협소해서 그러죠. 이게 새출발기금은 모든 소상공인 대상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제는 막 진짜 힘드신 분들이에요. 내가 지금 뭐 거의 이제 개인회생 가야 되나 마나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소상공인 전용 개인회생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새출발기금의 하나의 정말로 뭐라 할까요? 제 의지?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왜? 원금 탕감이 되는데, 원금이 탕감이 되잖아요. 이걸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진짜. 악용하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없어지잖아. 진짜 이런 분들 있어요, 악용하신 분들. 저는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를 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추가 제도 개선 사항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쓸데없는 거 넘어갈게요. 뭐 구금위원장 어떻고 이런 거 넘어가고 잘 보세요. 자,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제안해온 채무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도덕적 해이가 뭐예요? 모럴 해저드.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 에? 그 방지 목적으로 채무조정 기준을 좀 엄격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안대출. 기존에 있던 대출을 대환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규 대출로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새 출발 기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것도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번에 바뀐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기존 상환 목적의 대안 대출은 신규 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무슨 얘기예요? 그 뜻은 뭐, 이게 말이 어려운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대안 대출도 이제 대안 대출 받아도 예전 거니까 이거는 뭐다? 새 출발 기금으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또한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그죠? 소액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30% 이하의 소액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간에 채무조정 전 과도하게 차입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게 뭐예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 어차피 새 출발 기금 할 거니까 막 써. 막 써. 그냥 막 쓰고 그냥 나는 배째라. 새 출발 기금으로 그냥 털어내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안 됐어요. 새 출발 기금에. 예. 그런데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받은 대안대출. 대안대출은 뭐예요? 기존에 받았던 거를 대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하고 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어졌어야죠. 이번에 바뀐 거야. 예, 그래서 오히려 채무조정에 불과한 신규 대출로 취급되어 상환을 위한 자구 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봤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는 개선이 되는 거죠. 잘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보시고 이거 내 얘긴데? 그러면 나 새 출발 기금 이거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부실차주 있습니다. 자, 부실차주는요. 자, 보세요. 부실차주는 그간의 총 채무 30% 이하의 신규 대출을 포함하여 채무 조정이 가능했으나, 근데 부실 우려차주는 안 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총 채무 30% 이하의 신규 대출을 포함하여 채무 조정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부실차주는 진짜 완전히 어려우시면 거의 진짜 파산 정말로 아예 그냥 못 갚는 분들이잖아요. 부실차주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했단 말이야. 채무조정 들어왔었는데 이 신규 대출을 30% 이하의 신규 대출은 이제 부실 우려 차주에게도 허용을 하겠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 검증 절차는 지속적으로 하겠다. 많이 풀어준 겁니다. 이거 정말로. 예, 정말 많이 풀어준 거예요. 이거 정보 보시고 그럼 나도 한번 새 출발 기금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어요. 예, 이게 알아보셔야 돼요. 나에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자, 두 번째, 새 출발 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 상품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자,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다 기억나시죠?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 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좋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자, 2022년 8월 이후 지신보 특례보증을 받아 실행한 대출은 정책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새 출발 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사례로 지적을 받아왔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가 되는다? 새 출발 기금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동안 이 협약가입 기관이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되지 않아요. 이제는 캠코와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이 서로 이제 채권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거거든요, 사실 캠코가. 아니면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가 또 그 부실 채권을 받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협약 가입 기관이 넓으면 넓을수록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좋은 거죠. 어디든 되고 어디는 안 되면 안 되잖아. 특히 여기에요.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 이쪽이 사실상 가입 기관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대출받았던 분들은 새 출발 기금을 신청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죠? 점점 더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 그래서 현재 2667개 기관이 지금 가입된 상태고요.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새 출발 기금 처음 들어왔을 때는 960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왜 내 대출은 안 되냐 이거야.
왜 내 대출은 세처발기금은 안 되냐 이거죠. 근데 지금은 크게 증가됐습니다. 협약 기간이.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세추발기금 KR 홈페이지에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가나요? 자, 소자공 카페 들어오시고요. 자, 메인에 여기 있죠? 세출발기금. 자,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 괜히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오시면 안전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이게 뭐예요? 세출발기금이죠. 이게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출발기금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절차 안내, 공지사항, FAQ 다 있어요. 상담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출발기금은요, 전용 상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꼭 전화번호 하셔서 내 근처에 어디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콜센터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이번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출발기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세출발기금이 뭐고, 부실차주는 뭐고, 부실 우려차주는 뭐고, 이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는데 그 다음에 알고 싶어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세출발기금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가족님들 아세요. 꾸준하게 이제 여전가족님들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세출발기금이 뭔지 다 압니다. 근데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부실차주가 뭐고 부실 우려차주가 뭐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꼭 이거는요 무조건 가면 안 돼요. 세출발기금은 뭐 원금 탕감되고 그 다음에 채무 조정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난 신청해야지 안 됩니다. 내 모든 금융의 거래가 완전 다 막혀버려요. 그냥 진짜 다 막힙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카페 가보시면 소자원 카페 가보셔서 왼쪽에 우리 카테고리에 이 세출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카테고리 여기 가보면 여러분의 선배님들, 그러니까 세출발기금을 하셨던 분들, 이제 신청하신 분들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조기 완납.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보세요, 이거.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여기에, 그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 있잖아요. 여기에 이미 세출발기금 하신 분들의 모든 내용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카페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여기 뭐 광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된 소통, 맨날 광고에 낚여갖고 쓸데없는 막 이상한 정보 얻어갖고 막 영업 꼬여갖고 그냥 막 뭐 스스로 다 내고 도움은 못 받고 이러지 마시고, 여기에 가셔서 보세요. 세출발기금 선배님들 얘기하는 거, 했던 분들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그냥 다 클릭해서 보세요 일단.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글들 중에서 무슨 뭐 자기가 해주겠다 뭐 스스로 내라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뭐 한다?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런 영업 막 이상한 영업 하시고 막 여러분 낚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있으면 눈에 보이면 신고 때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클린한 장소야. 여기에 가셔서 여러분 꼭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이게 커뮤니티의 힘이란 말이에요. 커뮤니티.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맨날 막 진짜 도대체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낚으려고 아주 그냥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정보만 모아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요 제도 개선 내용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여기서 요거는요 이제 공문에 보면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요약한 거. 그래서 조금 더 보실 분들은 요약 설명이니까 한번 더 보셔도 되고요. 나는 이제 세출발기금 이번에 12일부터 들어가는 게 뭐가 바뀌었는지 나는 그게 궁금했어 하신 분들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시간 여러분 뺏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자, 조금 더 이제 공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핵심만 나오네요. 자, 지원 기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9월 12일부터. 어떻게 바뀌니까 지원 기간 2026년 12월.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다. 지원 대상은 2024년 6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다음에 교육받으면 10%포인트 정도 추가 감면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국민 희망히터 패키지 중
재취업 교육,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 교육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 채무, 여기 나오죠. 중개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 대상 채무 포함한다. 가입기간 증가를 통한 지원 범위 확대한다.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무관한 대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공문이 끝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은 정말로 잘 나온 제도인데 이거를 적절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우리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새출발기금이 필요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죠? 내가 한계 상황에 안 오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한계 상황까지 안 오게 하는 게 그게 상책인 거죠. 그게 정책의 목표가 돼야지. 뭐 소상공인분들 어려우니까 이젠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구조조정 해야지. 그래, 어려우신 분들 새출발기금으로 다 들어와. 우린 다 할 만큼 했잖아. 새출발기금 다 만들어줬잖아. 여기 와서 원금 탕감받고 여기 와서 채무조정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모든 걸 새출발기금으로 풀려는 마인드는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은 좋은 제도인데 필요한 제도이고 정말로 나와야 되는 제도이긴 한데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을 새출발기금으로 묶으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 너무 쉬운 방법 아니에요? 그거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이대로 시간만 흐르고 구조조정해 안 되시는 분들 새출발기금 일로 와서 그냥 다 채무조정 받아. 그만큼 그런 페널티도 있어야 되니까 신용카드 못 만들어. 금융거래 이제 못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매도세를 던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이제 과매도 상태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수세로 좀 돌아섰는데 뉴욕 3대. 자, 오늘 방송이었습니다. 연암수 TV 매주 화요일마다 방송 생방 경제 읽기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정보는 다 드렸으니까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신 거예요. 어떤 우리 여정 가족님께서 댓글로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여정님께서 유튜브 열심히 하고 좋은 정보 전해주시니까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하시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유튜브 하기 전부터 경제평론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유튜브를 안 했던 이유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이렇게 유튜브 하면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송 대신에 새로운 뉴 미디어에 출연하고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그때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유튜브를 해서 방송 출연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방송 출연하고 있었고요. 경제편을 하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제가 이제 방송국 사람들은 아직도 제가 유튜브 하는지 잘 몰라요. 굳이 제가 어디 가서 저는 유튜버 합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어떤 분들 그러시죠. 아니 왜 여정님은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왜 얘기를 안 해요 하시는데, 약간 이렇게 괜히 그런 거 같잖아요. 뭔가 드러내려고. 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말 되게 많을 것 같죠. 근데 제가 사회생활 하면은요, 저는 거의 듣는 역할을 많이 해요. 거의 제가 말을 하진 않습니다. 강의 때만 말을 많이 하지, 보통 사회생활 할 때는 거의 저는 듣는 역할이에요. 저는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실. 예. 귀로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순서는 원래부터 방송을 해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겁니다. 여러분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드린다는 거죠. 우리 여정 가족님 한 분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육을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그러니까 제 정보를 보고 신청을 하셔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이제 받으러 갔는데, 어제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4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10명 이상이 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소상공인 분들이. 그래서,
여정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도 이 정보 보고 신청했고, 그래서 그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유튜브 보면 가짜 정보도 너무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들이 그게 생기다 보니까 저는 이해는 돼요, 솔직히.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유튜버만 하시는 분들 그게 생기다 보니까 뭐 어그로 끌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들어가 보면은 진짜 뭐 아닌데 뭐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분도 너무 많고 가짜 정보도 많은데 우리 여정님을 이렇게 공문 위주로 정확한 정보를 주니까 그렇게 이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늘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존재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늘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비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좌우 치우치지 않습니다. 벌써 뭐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사실 못하죠. 방송도 못하고 유튜브도 안 했겠죠. 저는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요. 적어도 이 채널만큼은요. 저는 뭐 정치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 중앙 안에서 딱 가운데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로 이분들이 뭐를 원하고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너무, 어떤 분들은요 장사 안 해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유가 되니까 장사하지, 뭐 여유가 되니까 사업하지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막 여유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태반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생계다 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이라는 게 여러분께 지원해줘야 되는 게 왜 소상공인만 지원하느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그분들의 생계거든요. 근로소득자한테 근로소득세 다 해주잖아요. 아니 뭐 세액공제 해주고 소득공제 다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연말정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아요,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게. 근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게 그게 큰 잘못은 아니죠. 생계를 도와주는 건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걸 좀 도와주는데 그거 가지고 왜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도와주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생계형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도와줘야 될 존재이고 계층이다. 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가족을 먹여 살리잖아요. 생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나와줘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오늘 오랜만에 30분. 야, 오랜만에 또 30분 방송하네요. 야, 이거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은 최고야. 예? 끝까지 지금 이거 안 끊고 지금 쭉 보시는 분들 스스로에게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스스로에게. 대단하다. 나도 참 대단해.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쓰담쓰담 해주시고. 예?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우리 최고, 여정과장님 최고. 야, 진짜 안 끊고 보시는 분들. 누가 30분짜리를 계속 봅니까? 그죠? 예, 역시 최고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